자, 일단 먼저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이제 고려대학교 나왔고요. 지금 메가스터디 고3 재수생들 온라인에서 지금 인강 강사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메가스터디 소속이라서 저는 지금 주로는 고3들하고 재수생들은 러셀에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여기 유동원 수학 선생님한테 부탁받아가지고 고2 학생, 그 중동학생을 지금 맡아서 지금 팀 수업처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7주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지금 퇴원생 없이 지금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학부모님 한 분께서는 내년에 고3도 계속 맡아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받을 정도로 학생들한테 좀 반응이 좋게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또 소개드리면, 지금 러셀을 제외하고는 그 지금 대치 비전에서도 지금 원장님과 친분 때문에 수업을 하고 있고,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평가를 해요. 강의평가 지금 3년째 전과목 전체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어서 서초 메가스터디 의대학교관이랑 러셀 기숙학원 최상위반은 저한테 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유명한 강사한테 맡기지 않고 최상위권 반을 저한테 맡기는 거는 메가스터디에 다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요. 확실하게 이제 강의평가가 굉장히 좋고 최상위권들 성적을 이제 만족시키는 강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업을 맡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 지금 학생들이 국어를 잘 못해요. 굉장히 못합니다. 국어 성적이 지금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얘기랑 지금 고2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학생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가, 국어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부터 국어의 변화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래?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래? 이번 6평의 결과, 이 고3들이 봤던 6월 평가원의 결과는 일단 선택자 비율은 70대 30%예요. 7대 3 비율입니다. 그럼 일단 이제 화작을 선택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1등급, 2등급을 보면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다르죠? 그쵸? 86이 넘으면 1등급인데 화작은 91이 넘어야 1등급입니다. 2등급 볼게요. 3등급. 이래요.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것만 단순하게 보시면,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이 딱 보시면, 화작 애들이 더 잘하는구나. 성적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아니에요. 이게 이꼬르예요. 이렇게가 표준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86점 맞은 애랑 91점 맞은 애가 얘가 잘한 게 아니라 똑같은 애예요. 표준 점수가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올해 1월 달에 대치러셀에서 문법 특강을 갈았어요. 정확히 80명이 왔거든요. 그 중에 78명이 1, 2등급입니다. 1, 2등급이에요.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상위권 애들은 엄매를 선택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좀 예측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팩트였고, 이번 6월 평가원 기준 보면은요, 러셀에서 성적대가 가장 높은 학원은 러셀 기숙학원입니다. 대치 러셀이 아니에요. 러셀 기숙이 성적대가 가장 높아요. 거긴 강대 본관보다 성적대가 좋을 정도로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치 러셀이 아니에요. 러셀 기숙학원이 학생 성적이 가장 좋거든요. 우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5월 메데프 모의고사 전과목 만점자가 있을 정도로 거기 우수자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거기 엄매 A반, 화작 A반, 상위권 반은 제가 다 맡아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처음에 80명 있었거든요. 한 80명, 70명 정도? 여기 지금 8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6편 끝나고 2반 오늘 저녁에 수업 있는데 2반 저번 주 수업 가니까 지금 13명 남았어요. 13명 남았어요. 이 얘기는 뭘 시사하는 바냐면 2월부터 2, 3, 4, 5월부터 계속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계속 옮겨가요. 계속 옮겨가서 지금 13명밖에 안 남았고 얘네들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거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옮겨갔어요. 이반은 지금 130명, 140명에서 자리가 없어요. 지금. 빈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위권 입장에서는 화작을 선택했다가 어디로 다 옮겨갔다. 온매로 지금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점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 표준 점수가 생기냐? 평건이 난이도 조절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쪽은 상위권 애들이 쏠려 있고 이쪽은 중하위권 애들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 빼고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번부터 34번이 공통 과목인데 공통 과목은 문학이랑 독서예요. 자, 공통 과목 점수 누가 높을까요? 당연히 이쪽 애들이 잘 보겠죠. 상위권이 쏠려 있으니까. 그러면 표준 점수 계산 방식이 잘 본 쪽에 보정 점수를 줍니다. 잘 본 쪽에 보정 점수를 주니까 요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격차는 더 심해질 걸로 예상합니다. 왜? 화작 6편 본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6편 끝난 후에 이쪽으로 더 옮겨갈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런 차이가 생기니까. 만점자 기준으로 표준 점수가요. 이번에 보니까 엄매 만점을 맞으면 표준 점수가 146점입니다. 화작 만점을 맞아야 표준 점수가 140점입니다. 그러면 상위권 애들은 당연히 무슨 생각하겠어요? 엄매로 가죠. 그렇죠? 지금 서초 메가스터디에서도요. 원장님이 지금 오늘 말하셨는 톡으로 나눴거든요. 얘기를. 원장님이 이번 6월 평가원 국어 성적 90점 이상은 화작하는 애들 지금 엄매로 유도 중이래요. 실적을 내야 되니까 학원에서도. 그래서 상위권 기준으로는 엄매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엄매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엄매가 뭐냐? 언어는 문법이에요. 매체라는 게 올해부터 생긴 건데 이 매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신문기사랑 대화문 같은 거 오려놓고 그냥 내용 판단하는 건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 화작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다. 중하위권 애들은 다 화작입니다. 5등급 이하는 전부 다 화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입니다. 상위권 애들은 별로 없어요.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심리는 뭐냐면 화작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문법 기피 현상이에요. 문법이 싫으니까 이걸 하는 거지 이게 좋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화작은 보통 학생들한테 쉽다는 인지를 합니다. 쉽다. 왜 쉽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쉬워요. 공부 별로 안 해도 돼요. 최근 수능 기준으로 화작 평균 정답률입니다. 89%. 쉽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수능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문법 정답률은 63%예요. 그럼 단순하게 어렵다, 쉽다, 어려운 거 하기 싫어. 그랬으니까 이걸 선택했죠. 하지만 상위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상위권들이 문법을 선택하는 이유. 첫째, 표점 차이가 생기니까. 그죠? 표점 뭐 2, 3점으로 지금 스카이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포점 차가 생기니까 엄매를 할 거야. 두 번째, 문법을 확실하게 공부해두면 뭘 줄일 수 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5문제 푸는데 2분도 안 걸리는 애들 태반이에요. 상위권 애들은.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버는 거예요. 학생들의 최대 고민은 국어가 성적이 나오는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한두 지문을 못 풀어요. 1등급 보세요. 86만 넘어도 1등급입니다. 1등급이라는 게 뭐예요? 전국 상위 4%잖아요. 한 반에 한두 명이에요. 한 반에 한두 명. 그러니까 고3 기준으로 한 반에 한두 명도 90점이 안 나온다. 90점 넘는 애가 한 반에 한두 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학생들이 국어를 지금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100점 맞으면 표준 점수가 146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국어가 지금 변별력이 있고 대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뭘 줄일 수 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화작은 어쨌든 지문이 길어요. 쉽지만 다 이거 풀어야 돼요. 시간을 줄이기가 힘든 영역인데 문법은 확실히 공부하면 시간을 벌어서 이쪽에 더 시간을 쓰겠다는 전략이죠. 그게 상위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위권 이상들은 엄매를 하고
중하위권들은 화작을 하고, 그럼 난이도 조절을 평가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선택자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 과목의 난이도로 표점을 조절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선택자들의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실력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격차는 이번 구평이나 수능에 더 벌어질 걸로 예상하고, 그럼 문법이 부담스러워서 이걸 안 하겠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번 6월 평가원 때 역대급으로 문법이 쉬웠습니다. 그럼 이제 왜 평가원은 문법을 더 이상 어렵게 낼 수 없는가? 안 그래도 표점차가 생기는데 이것까지 어려우면 표점차가 더 심해집니다. 문법까지 어려우면 표준 점수 차이가 더 심해질 거예요.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그 학생이 맞췄다? 그럼 표점은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절대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번 6평에도 증명이 됩니다. 문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도 정답률이 70%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6평의 문법의 난이도가 확 낮아졌어요. 그 표가 오늘 설명에 나눠준 자료의 변별력이 예전에는 보시면 문법의 오답률이 높았다는 자료인데 이번에는 높지 않았다는 걸 제가 표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쭉 한번 보시면 최근 문법, 이번 6평 문법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9평과 수능도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중세국어 문법은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올해 안 나왔어요. 올해 6평에 중세국어 문법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초예요. 학생들의 문법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에 대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 없고 표점에서 유리하니까 당연히 엄매를 선택하는 게 대입에서 유리한 건 사실이고 그냥 대충 적당히 4년제 가겠다 이런 화작해도 됩니다. 하지만 좀 스카이를 노리거나 의대를 생각하신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엄매를 선택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객관적인 자료들이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문법에 대한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3 처리 미리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중동고 학생한테도 지금 문법 수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체 학생들이 지금 문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니까. 제가 제 자식이 있어도 당연히 문법을 시킬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게 내고 있으니까 결국 부담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리하다. 대입에서 유리하다라는 이제 정보고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 이게 국어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국어 안 어려워졌어요. 국어 안 어려워졌고요. 국어의 난이도는 이렇게 일정한데 학생들의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국어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 얘예요. 어휘. 요새 학생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들을 보면 아마 가관일 겁니다. 그렇죠? 가관일 거예요. 들어오면 외계어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쌉 가능하다. 이게 처음에 무슨 삽이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휘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어휘력이 지금 낮아진 최초 원인은 한자를 너무 몰라서입니다. 한자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경제 지문인데,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릅니다. 근데 경제지문에서 통화량을 정의해주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글을 읽을 때 글자가 튀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구조적 독해 원리 여기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읽어라.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들어도 학생들의 국어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최초 이유는 어휘력이 너무 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70%는 다 한자인데 글을 읽으면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글을 못 읽어요. 못 읽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수능 특강 영어책을 저한테 들고 와서 질문을 해요. 영어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해설지를 들고 와서 이게 뭔 소리냐요. 해설지를 들고 와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조기 영어 교육을 했으니까 영어 실력은 저희 때 세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애들인데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국어 능력이에요. 국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대본, 영어 지문이 아니라 그냥 해설지를 갖다 놔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국어 능력이에요. 국어 능력이 떨어지니까 영어 성적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국어 입장에서 가장 이해 사고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어휘가 안 되니까 이해 사고가 안 되죠. 단어를 모르니까. 자, 기출지문 그대로 써볼게요. 경기 침체기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여 기존기출의 기준금리라고도 나왔어요. 시장금리가 떨어지게 되어 대출이 증가하여 신용 공급이 확대되어 수요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경기가 부양이 된다. 이게 첫 단락에 있는 줄 그대로 쓴 겁니다. 인과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어져요. 학생들이 읽겠죠. 경기 침체? 뭔가 느낌만 알아요. 안 좋구나. 중앙은행? 뭐지? 정책금리? 예전 구평기출에서 지문에선 기준금리라고 했는데 보기 박스에선 이자율을 바꿨거든요. 금리와 이자율이 같은 말이라는 것도 몰라요. 모르고 있어 학생들은. 정책금리가 떨어진다. 정책금리가 뭐지? 극적극적. 시장금리? 이게 뭐지? 이거 알겠다. 대출 증가. 대출의 증가는 신용 공급? 잠깐만. 크레디트, 믿음이 공급이 된다고? 아니 어떻게 믿음이 공급이 되지? 읽는데 글자가 날아가는 거야. 머리 박히는 게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읽어요. 그냥 밑줄 커요. 올라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그러면 머리에 박힌 건 하나도 없잖아요. 쭉 읽어요. 선지를 봅니다.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니까? 이거 어디 있지? 찾아요. 선지를 맞추기처럼. 예전에 먹히는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문에 있는 표현이랑 선지에 있는 표현을 다 바꿔요. 단어를 바꿉니다. 표현을 바꿔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를 묶어서 새로운 선지를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틀리게 돼요. 이해가 안 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스킬적,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독해력 갖고는 이제 답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틀리게 돼요. 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선지가. 그럼 학생들은 지문을 읽는데 하나도 이해도 안 돼요. 뭔 말인지 모르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건 다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 신용이 믿음이 아니라 이게 돈이거든요. 경제에서 돈이 신용입니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졌다. 달러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통장을 깠어요. 통장에 이제 따님이 있다. 제가 이제 사위로 들어오려고 할 때 통장을 보여드렸는데 1,000원이 있다. 믿음이 떨어지죠. 근데 100억이 있다. 믿음이 생기시죠. 돈이 믿음이거든요. 자, 대출이 증가했다는 건 화폐에 대한 공급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잘 안 되는 건, 국어가 안 되는 건 어휘력이 너무 딸리는데 학생들은 고3 되면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학생들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학원의 선생님들의 문제고 어머님들의 마인드가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요새 트렌드가 뭐 자료집을 이렇게 두껍게 주면 와 좋은 강사, 자료집 안 주면 안 좋은 강사, 성의가 없는 강사 하는데 이만큼 책처럼 숙제가 나가요. 매주 제본을 떠가지고 숙제 책 한 권씩 나가거든요. 숙제가.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숙제 안 해보면 뭐예요? 문자 발송하니까 어쨌든 숙제를 해야 돼.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열심히 숙제를 해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죠. 일주일 동안 풀어야 될 문제가. 그냥 풀기만 해요. 급하게 그냥 답만 따다닥 체크하고 제출합니다. 제출에 급급해요. 그럼 숙제만 해야 됩니까? 기출문제 풀어보라고 하니까 기출도 풀어보지. 또 EBS 연계된다고 하니까 EBS도 풀지. 또 이거 다 풀면은 또 할 거 없다 그래가지고 사설 모의고사,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등등 풀지. 풀고 풀기만 합니다. 너무 문제의 과잉 속에서 살아가요. 그 많은 문제들을 일주일 동안 소화하려면 무슨 시간을 보낼 수가 없냐면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가장 태도 중에 뭐냐면 선생님 1번에 2번 왜 맞아요? 고민도 안 해요. 4번 왜 틀려요? 궁금한 걸 물어보고 이래서 4번이잖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실력 발전이 하나도 안 돼요.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죠.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깊이 있는 공부, 어떤 원리로 출제되는지,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3년 전 수능에 국어 1등급이 84점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때 대치러셀에 동북고등학교 이상원이라는 학생이 3월달이죠.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4등급 초를 맞아요. 이 학생이 1등급이 84점인 수능에 100점을 맞거든요.
표준 점수가 150이 넘어가서 지금 의대 다닙니다. 이렇게 했던 애가 이렇게 된 건 뭐 제 수업이 좋았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질문의 태도예요. 저는 숙제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해와요. 근데 이 학생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어떻게 읽었어야 되고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뭐였고 어떻게 답을 구했어야 되나요? 이 어떻게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갔죠. 차분히 하나하나씩.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왜 맞아요? 왜 틀려요? 요거만 궁금해요. 설명해주면 아 그렇구나. 끝! 성찰의 시간도 없고 사고와 사색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어떻게에 대한 고민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야 돼요. 아, 이런 지문도 학자들의 입장이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되고 과학 지문의 출제 코드는 뭐고 과학 지문을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을 해놓고 잘 모르는 어휘 같은 것도 스스로 찾아보고 이런 식의 공부가 돼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문제만 들이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발전이 없죠. 여기 보세요. 공부를 안 했어요? 한 애들입니다. 한 애들인데 1등급이 86이 말이 되냐고요. 이러면 보통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려웠다 얘기하죠. 강사들도 쉬웠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공부를 포기할까봐 그래 어려웠어 라고 말은 하죠. 대부분의 인간 강사들도 저도 속으로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메가스터디 캐스트 찍을 때는 예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학생들한테는 어려워요. 근데 난이도가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 학생들보다 지금 학생들이 성적이 점점점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모든 이유의 근본은 어휘력이 너무 딸린다. 한자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래서 1년 만에 문학 독서 중에 이 독서 성적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오답 베스트 10 안에 대부분도 독서예요. 독서를 어려워합니다. 문학은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애는 지금 고2 모의고사 독서 잘하는데 에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독서입니다. 고2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의 가장 격차가 큰 건 독서예요. 사용하는 단어와 글의 난이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확 어려워져요. 애들 못 읽어요. 못 읽어요. 한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못 읽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안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봐야 할 선지는 225개고 읽어야 될 활자 수는 25,000자입니다. 80분 동안 25,000자를 읽고 정오,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야 될 선지가 225개입니다. 벅차요. 학생들 굉장히 국어 성적 안 나옵니다. 문학은 결국엔 돼요. 지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문학은 EBS 연계성도 높고요. 고전시 지금 못하는데요. 에이 고전시 쉬워요. 결국 원리를 알면 정말 간단합니다. 내용 구조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필수 국어 몇 개는 좀 알아두면 금방 문학은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안 해도 고3 때 1년 동안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야. 근데 독서는 1년 만에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2들이 왜 1년 만에 성적이 그렇게 잘 올릴 수 없는가, 고3이 돼서. 일단 지금 등급이 정확한 등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하고 지금 경쟁 안 했잖아요. 그쵸? 이게 실제 수능날 보면은 1등급 비율이 3대1이에요. 3대1입니다.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강하죠. 그 이유는 1년 동안 고3 때 공부했죠. 그죠? 1년 더 합니다. 1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들과 고3의 차이는 뭐냐면 얘네들은 뭣도 모르고 하는데 얘네들 좀 알고 해요. 1년 겪으니까 수능이라는 게 뭐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기본적으로 수능 한번 보고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성찰하면 무언가를 깨닫고 반성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1년 공부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공부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3들은 어쨌든 1학년 때 못 챙겨야 돼요. 내신 챙기죠.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 가든 4주, 3주씩 기본적으로 고3 단과들은 휴강을 합니다. 휴강을 하는데 재수생들은 안 하죠. 재수종합반이나 뭐 이제 러셀이나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은 오직 수능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얘네들은 수능도 챙기고 뭐 자소서도 써야 되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뭐 생기부 관리해야 되고
바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위한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고3이 돼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다 들어봐야 38주예요. 내신 휴강 빼고. 일주일에 뭐 3시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100시간 정도의 수업만 듣고 고3들이 재수생을 따라잡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딸립니다. 그러니까 고3들이 재수생과 싸움에서 대부분 질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결과로도 나오죠. 그래서 정시나 또 수시를 하더라도 최저 등급을 맞춰잖아요.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능에 최저를 맞추는 것도 실로 재수생들이 껴드는 상황에서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재수생들이 엄청 강한 애들이 많고 거기다 뭐까지 지금 올해부터 반수생들 난리 났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요새 학생들이 재수 기피 현상이 심해요. 일단 대학 가자. 일단 대학 갔는데 막상 뭐 코로나 상황이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하니까 대학에 흥미가 떨어지고 이건 아닌가 싶다 해서 반수생들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어저께 서초 메가스터디 반수반 했는데 반수반 마감됐어요. 지금 대부분의 학원들이 반수반들이 마감입니다. 그 정도로 반수생들이 득식을 되는데 보통 반수생들은 약자가 없죠. 약자가 없어요. 지금 서초메가 의대가 아니라 러셀 비숙 가면 이미 연고대생들이에요. 이미 연고대를 다니는데 의대를 가겠다. 지방대 의대를 다니는데 서울권 의대를 가겠다. 이런 애들도 태반입니다. 그럼 재수생 플러스 반수생까지 껴드는 상황에서 실로 1년 만에 고3들이 이들을 이기기는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간만 갖고 고3들이 재수생들을 역전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고2 애들도 미리미리 좀 정시나 수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는 공부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어쨌든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동네 학원 다니면서 내신 엄청 팠어요. 내신만 집중 대비했죠. 근데 결과 보면 그렇다고 또 1등급이 아니에요. 내신만 팠는데 또 1등급은 아니야. 그럼 내신만 판 애는 이게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내신만 팠는데 1등급이 안 되는 이유는 동네 내신 학원들은 그 작품들을 딸딸 정리해주고 계속 반복하고 관련 문제 보고 그 작품만 팝니다. 거의 암기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런 내신에 대해서는 또 유용하게 대처를 못하죠. 그 작품 말고 딴 작품, 연관 있는 걸 딴 작품 끼워들어놓으면 그거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부터 이 두 공부가 병행됐어야 내신 성적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배운 작품이 아닌 것들이 나왔을 때 이 공부가 되면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이것만 파니까 내신 성적도 안 나오고 얘는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부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수능 공부도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암기식의 공부만 하니까 내신 성적이 또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와 이 공부가 이제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얘도 좋아지는 겁니다. 얘만 파면 얘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이제 습관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고 생각보다 수시로 잘 가지 못하죠. 생각보다 그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통 반에서 3등, 4등, 5등 하면 스페셜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2,000개 정도 됩니다. 전교 1등 줄을 서세요. 2,000명이죠. 근데 내신 중심으로만 뽑는 인원이 5,000명. 학생부 종합전형 15,000명. 요 정도예요. 상위권 서울 주요 대학교 보면은. 근데 전교 1등만 2,000명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더라도 제가 예전에 학생들, 재수생들 자소서 봐줄 때 느낀 게 있는데 생활기록부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와 학생부 종합전형은 완전히 특목고를 위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도 일반고 학생들은 뭘 쓸까요를 고민하는데 특목고 애들은 뭘 뺄까요를 고민해요. 생기부 보시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강사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건 뭐 고입이 대입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애들이 사실 수시로 생각보다 대학을 잘 가지 못하고 그 결과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들 뭐 단대부거나 경기고 애들의 재수 비율이 70%가 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 1, 2 때부터 되게 전략을 잘 못 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학생들 지켜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하면 수업을 만약에 이제 듣게 된다면 문법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와
이쪽이 좀 힘들더 이쪽은 어쨌든 극복이 금방 되니까 얘는 1년 만에 쉽게 되는 파트가 아니니까 만약에 고2 입장에서는 이쪽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보통 내신 학원이나 고2 수능반을 들어도 고2 강사들은 이거 애들 하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강사도 준비하기 힘드니까 보통 커리들이 문학 위주로 돼 있어요. 왜냐면 문학 재밌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2 애들이 이것만 하면 되게 버거워합니다. 근데 이쪽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어려운 것들을 미리미리 접해봐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5등급이건 7등급이건 어려운 지문들에 대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깊이 하는 순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제가 고2 지금 여기 학생들도 쉬운 지문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진짜 고3들이 어려워하는 거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걸 맞서고 경험을 해봐야 아 진짜 이런 거구나라는 거 좀 깨달음이 오지 제가 학생들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쉬운 지문만 하면은 학생들은 수업 때는 재밌었다 하겠지만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커리도 고2더라도 고3 상위권들이 하는 그 수준의 지문에 맞춰서 수업을 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따라오도록 할 거고 특히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경제인데 제가 국어 강사 하면서 제가 되게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이고요. 학교는 고대를 들어갔는데 저는 원래 경제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어국문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중간에 한 3년 정도 고시 공부도 해서 법지문도 잘하고요. 자,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중에 유일하게 경제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인강 중에서 경제편 인강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립니다. 벌써 교재 재입고만 5번째거든요. 학생들의 경제 지문에서 경제 어휘를 정리해주는 강사이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예요. 국어 강사가 경제 어휘까지 정리해주는 강사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극복이 좀 가능하고 제가 다양하게 좀 살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독서 영역에서 특히 좀 강점이 있고 문학은 나중에 해주겠지만 금방 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실제 오답 베스트에도 오답 10 안에 한 문제, 두 문제 들지도 않을 편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렵지 않으니까 고2 때부터 좀 독서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이게 1년 만에 극복하기가 힘든 파트라서 그래요. 자, 이런 정규반을 이제 정시 대비하는 반을 고2부터 하는 게 지금 분당 대천에서도 하는데 거기서는 벌써 예약자 신청자가 100명이 될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정시 공부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지금 느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라는 건 지금 객관적인 팩트인 것 같고요. 하여튼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